안녕하십니까. 나 혼자 못 살아 운영자 알렉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난달 3월 24일까지 47개 주 의회에서 361개의 선거 제한 또는 투표 제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지아를 비롯해서 4개 주에서는 주지사 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됐는데요. 24개 곳에서는 최소한 55개 법안이 입법부를 통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편투표는 통상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참여하고 지난해 2020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색인종의 투표 참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주에서 시작되고 주 법으로 통과된 투표권 제한법이 미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각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 제출 의무화. 저는 이거 찬성합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 이거는 반대합니다. 투표함 설치 장소도 엄격히 제한하고 투표 감독 절차 강화. 투표 감독 절차 강화는 찬성하지만 투표함 설치 장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것은 투표 참여율을 낮출 수 있는 상당한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반대하죠. 투표소 운영 시간을 제한한다. 이것도 반대합니다. 우편 투표를 수거하는 일명 드롭박스를 금지한다. 이것도 반대합니다. 투표용지를 작성한 유권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투표용지를 우편함에 넣거나 선거관리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불허한다. 이 부분은 찬성합니다. 투표소 감시자에게 의심스럽다고 간주되는 유권자의 영상을 찍을 권한을 부여한다. 이 투표소 감시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한다면 찬성합니다. 야간 드라이브스루 사전투표 금지한다. 요거는 반대합니다. 허가받지 않는 사람이 투표소에 줄선 유권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요거 찬성하죠. 이러한 투표권 제한법은 투표권리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이라고 해서 법적 대응을 받는 등 큰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평론가들은 커다란 물길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표권 제한법의 타켓은 누구일까요? 이러한 투표권 제한법이 흑인 등 유색인과 저소득층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 정치가들의 분석이거든요. 이들 저소득층은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단입니다. 이들의 투표를 낮추기 위한 투표법 제한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의 인구 비율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리고 투표에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길래 이런 법안까지 만드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미국의 인구는 약 3억 2,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크게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요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백인은 1억 9,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흑인은 14%,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은데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시안이 7%, 히스패닉이 19%입니다. 히스패닉이 흑인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인구의 약 33%가 저소득층에 속하고 이들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주류를 이룹니다. 소득 수준이 투표율과 투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들은 이동수단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또 이 계층은 소득이 낮다 보니까 병이 들면 병원에 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인 자동차 소유율이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즉, 투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하여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투표권 제한법은 이렇게 저소득층의 투표 참여율을 방해하는 법이라는 판단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이런 투표권 제한법 제정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권 제한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면서 2020년 대선 때와 같이 저소득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대거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해집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겠지만 정책 실패가 2020년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번엔 조금 좋은 소식으로 가볼까요? 미국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2021년 3월 실업률이 6%로 더 떨어지고 한 달간 91만 6천 개라는 엄청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고용풍이 강력하게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앞으로 고용성장과 경제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다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여행을 해도 된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120마일 이내로 제한한 여행 제한 조치를 전격 해제하고 올 2021년 생스 기빙데이에는 온 가족이 걱정하지 않고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백신 접종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 몇몇 지방정부는 제외가 되지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두가 다 2021년 올해 생스 기빙데이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